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진단 윤열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한국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모시고 한국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현 상황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가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이사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 한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이 내각이 어느 정도 좀 인선이 됐고요. 이번 주 여성 유엔 대사가 또 임명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지금 거듭되고 있는데요. 현재 내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선거 끝나고 트랜지션 커미티가 결성이 됐죠. 인수위원입니다. 네. 인수위원회 결성되니까 당선자를 중심으로 이제 다음번 미국을 경영할 실무 책임자들이 이제 다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8일 선거 끝나고 바로 시작됐으니까 한 이제 보름 지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한 보름 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이 자기 조각을 한다 그러죠. 캐비넷을 만드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쓸까 인선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유연하다 이런 게 보입니다. 지금 언급하셨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두 번째 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라는 인도계 이민자의 2세입니다. 니키 헤일리라는 분이 44살인가 되고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네. 이분이 그 예비 선거 때는 마르코 루비오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는 감이 아니다. 네. 대통령 후보 아니다. 좀 창피하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계속 트럼프 후보를 비판하고 비난을 소신 있게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당대회 직전에 러닝메이트 부통령으로 지명 대상자가 올라오지만서도 그 트럼프를 너무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 픽업이 안 된 사람인데 이분이 그 유엔 대사로 지명을 받았어요. 지명을 받았는데 이거를 보고서 이분이 유엔 대사로 적격하고 적합한지는 둘째치고 트럼프의 그 인사를 볼 때에 유엔 대사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무부 안에의 그 순번으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미국은 다자 외교가 중요하니까 유엔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중요 직책에 자기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도 보기도 싫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임명을 하는 걸 보고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그 자기 인선한 인사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난 선거 당선 이후로 다 트럼프의 행보를 볼 때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외교안보 라인에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강성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플린이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강경파입니다. 오바마 정부 밑에서 별 3개를 놓고서 군 정보국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집어던지고 나온 사람이죠. 이렇게 강경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분이니까 굉장히 좀 이런 그 정책을 만드는 데에는 우려가 되는데 뭐 이분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이 됐고 또 그 스티브 버넌이라는 그 백악관 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완전히 그 가면만 안 썼다 뿐이지 KKK단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런 인사를 보면서 야 드디어 트럼프가 일을 저지르는구나 이렇게 봤었는데 그 후에 이렇게 이 니키 헤일리 인사라든지 아니면 재무장관, 상무장관이라든지 지금 국무장관을 어떻게 임명할까를 이렇게 저울질하고 이러는 걸 봐가지고서는 그래도 좀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의 전국을 볼 때에 미국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요 프라이오리티가 도메스틱 이슈입니다. 미국 국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이민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의료 정책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외교 안보, 그래서 한반도 정책하고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은
걱정하고 우려하지만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외교안보 문제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반영이 될지는 너무 막막한 거지만 우리가 이민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인종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선의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인사를 볼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민자들끼리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미국의 인종차별이 기승을 안 부리게 하고 이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큰 틀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가 갖게 하고 이런 역할은 분명히 있고 스페이스는 갈수록 좀 넓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제프 세션스나 플린이나 폼페오 같은 경우는 좀 예상했던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니키 헬리 같은 경우는 좀 의외의 인선이었는데요. 잠깐 지역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이 됐고 또 위원장까지 맡았다가 이제 부위원장이 된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다가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그러죠. 네. 뭐 쫓든 게 뭐 쳐다본다는 게. 그래서 가만 보면은 자기 직무에 자기의 위치에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옆에서 이제 봤는데 정치인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크리스티 주지사가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이 됐던 거는 오바마 대통령하고의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 때문에 대중적인 정치인이 됐습니다. 예, 이 재난이 왔을 때에 공화당의 주지사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을 뉴저지 재난 지역으로 데려다가 피해자들하고 보이고 이 정파를 초월해가지고 오바마랑 손을 탁 잡는 걸 보고서 이 시민을 위하는 정치인다. 이래서 퀄리파이가 된 정치인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굉장히 정략적인 입장을 급격하게 취했죠. 내가 갈 길을 보고서 이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너무 강한 행보를 보이고 그러다가 대권 후보로 나왔다가 잘 안 되니까 사퇴를 하면서 후보 중에 제일 먼저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도 트럼프를 잘 모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의 속으로 내가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요직에 들어갈 생각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서 행보를 보인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는 캠페인을 위해서 자기가 트럼프답게 캠페인을 했지 굉장히 속으로다간 그래도 이제 국가 경영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볼 때에 훨씬 더 크리스티 주지사는 인수위원장을 이미 내정을 하고서 너 이거 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된 다음 하루 지난 다음에 마이크 펜스를 다 바꿔버렸죠. 많은 부위원장 중에 하나로다가 지명을 하는 거 보고서 가까이서 크리스티를 볼 때에 트럼프도 뭐 생각할 때는 크리스티가 적격이 아니다. 크리스티가 적격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구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트럼프의 사위가 부동산 업자로 맨하탄에서 꽤 오랫동안 사업을 했는데 그때 연방 검찰이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트럼프 사위가 유태인인데 유태인 큰 그 부동산 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사돈이죠. 네. 사위의 아버지 사돈을 기소를 하는 데에 크리스티 주지사가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다. 이런 이제 부력파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뉴저지 어떤가? 뭐 우리 시민들이 이 단데 뭐 이번에 처음으로 가스값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서 뉴저지의 뭐 텍스 문제라든지 뉴저지의 공화민주당이 이 정치적으로 다 굉장히 이렇게 갈등도 있고 브리지 게이트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될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주지사지만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유 시간아 빨리 가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뉴욕의 시장이었던 줄리아니는 어떻게 될까요? 줄리아니 시장이냐, 그 미트롬냐 두 분이서 이제 트럼프한테 잘 보여가지고 국무장관 내정 오늘 내일 할 겁니다. 추수감사 연휴에 인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자기 플로리다의 자기 리조트로 가서 이제 추수감사를 지내고 아마 숨고르기를 할 것 같은데요. 줄리아니
야, 이분이 국무장관 내정이라고 힘은 있습니다. 사실 줄리아니는 이 그 성향 자체가 트럼프랑 잘 맞는 부분도 있고 같은 맨하탄에서 오랫동안 조를 했기 때문에 아주 프렌들리하게 친하고 사업가 그다음에 시장으로서도 가깝게 일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편안하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니케일리 인선을 보고 그다음에 각 나라의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거를 볼 때에 트럼프가 그래도 자신이 갖고 있는 무슨 그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게 좀 보이는 걸 봐가지고서는 그렇게 가깝기만 하고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게 가깝게 신뢰하는 걸로만 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장관직이죠. 저 줄리아니를 국무장관으로 지명을 할까? 그렇다 그러면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가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줄리아니가 911을 잘 복구하고 책임 문제를 다 소지하고 했다라는 정평이 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시장이라 그랬는데 미국의 안전의 문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국가, 국제, 외교 정책이 아니고 미 국내의 시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살게 할 수 있나라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위험한 게 테러 문제잖아요. 네. IS의 테러, 미국을 공격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이걸 막는 것. 여기에 있어서는 테러를 담당했기 때문에 줄리아니 시장이 노하우가 있고 전문가고 내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줄리아니가 그 어떤 요직에 가지 않더라도 그 트럼프 행정부에는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임기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네. 루디 줄리아니와 민 롬니는 예전에 그 대선 경선에서도 한번 붙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민 롬니 후보가 이제 대선 주자로 최종 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줄리아니가 국무장관이 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내각이 인선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인들은 어떻게 좀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섞여 있을 때 사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압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두 당, 양당 정치입니다, 미국이. 저는 한 20여 년 동안 미국의 정치를 집중해서 보면서요. 무슨 정책보다도 이 일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 권력이 들어오면 연방 정부든 그렇든 뭐 지방 정부든 민주당은 소프트하고 얘기는 잘 되는데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도 안 된 것 같고 질질 끌고 지루하고 좀 화딱지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요, 이 정책적으로 뭐 이러고서 좀 인색하고 이민자들에 대해서 좀 빡빡하고 그런 정책이 그렇다 할지 몰라도 분명한 건 있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공화당이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느 때쯤이면 이 정책이 이 법안으로 패스가 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게 당의 특색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인종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100일 내로 하겠다 그러는 게 이민 정책을 추방 명령을 내리겠다 그랬죠. 우리가 긴장이 됩니다. 소수의 이민자 그룹들이 지금 대도시에서 그러면 안 돼 긴장이 되는데 이럴 때 이민자 그룹들한테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신 차리자. 결집돼야 된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한 목소리를 내자.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는 어떻든 간에 이민자 그룹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발전되는 분위기죠. 이런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이 미국 정치 참여라는 게 굉장히 요연한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해서 생긴 이민자 그룹들, 유색인종들이 긴장한 부분 어떻게 보면 소수계 중에 소수계인은 한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끼리 리더십을 잘 만들고 결집을 하는 데 기회가 아닐까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한인뿐만 아니라 이민자들한테는 좀 이렇게 뉴스가 될 수 있었던 게 지난주 내내 생츄리 시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는데요. 이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될까요? 아직 이것도 그 트럼프의 그 선거 때의 발언만 보고서는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 같은 겁니다.
사실 이민자 문제라는 게 큰 틀에서만 이게 백인들 시각으로만 보면은 미국이 점점 좀 어려워지고 미국이 뭔가 손해를 많이 보고 불안해지면은 미국의 주류 미디어나 미국의 주류층은 순식간에 이런 책임을 이민자 그룹으로 돌려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1, 2, 3, 4 따지기 전에 이렇게 그냥 확 돌려버린 것 때문에 지금 반이민 분위기가 테러 이후에 생긴 게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더 확산시키고 부추겨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여기에다 경제도 어렵죠. 왜? 이민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다 찾아갔습니다.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라 예산을 다 깎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막 선동을 해서 백인들을 부추겨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디테일을 모르고 1, 2, 3, 4를 따져보기 전에 분위기만 보고서 그렇게 부추긴 거지. 만일에 나라를 경영하고 지금 LA나 시카고나 뉴욕이나 아틀란타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서 이민 노동자들 없으면 이거 스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의 양만 보도하고 그래 미국의 이 흐름을 튼튼하게 쥐고 있는데 이민자들의 지금 기여도라든지 역할로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데 이거를 선거 때 했던 얘기로다가 그냥 할 수만 없죠. 그러면 지금은 실물 경제를 볼 때에 아 그게 아니구나 이민자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선거 그 캠페인 기간 동안 한 거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공약은 있습니다. 뭐냐면 불법 체류 흔적이 있는 이민자들을 좀 정리하는 합법 체류로 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는 하려고 그럴 때에 그 서류 미비자의 자녀라든지 성년자, 미성년자 자녀를 구분해 가지고서 이미 추방 대상으로다가 에어리아로다가 이렇게 정해졌던 부분은 아마 백악관에 가자마자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 사회도 이런 피해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LA 좀 많고 뉴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한두 사람 케이스가 나오면은 우리 커뮤니티가 왈칵 이제 문제화되는 거죠. 미리미리. 그래서 저는 이러한 흐름을 과연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한 다음에 해야 되는 정책 중에서 이민 정책에 의해서 이민자 입장에서 의료 정책을 해서 의료 혜택을 받던 한인들 그리고 교육 문제 때문에 교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인들 어느 정도 될까 어떤 게 올까 이런 걸 미리 좀 예측하고 이거를 좀 대비하는 게 지금 뉴욕의 한인 단체를 대표하는 리더십들의 가장 불가피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게 우리 동네에서 준비해야 될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예측과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럼 잠시 주제를 바꿔서 이제 한인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한국 소식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족끼리 모이셔서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농단 사건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일단 저희 미국에서 보는 동포들은 이 매체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과장된 얘기도 많이 있고요.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 언급하기 전에 야 진짜 투표 잘해야 되겠다. 네. 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지만은 우리가 누구한테 지도자로 뽑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뽑냐, 힐러리한테 뽑느냐 이게 그냥 보통이 아니구나. 한국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 시민사회가 다 이렇게 좀 분열이 일어난 걸로다가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뉴스를 보면 저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길거리까지 100만 명이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이 전체 사회가 요동을 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왜? 지도자 때문에, 지도력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볼 때에는 이게 누구 탓이겠습니까? 투표를 잘못한 국민들 몫이 아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정해진 룰에 의해서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투표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투표를 잘 모를 때 찍지 말고 그런 책임보다도 평소에 정치라는 건 아예 난 정치 싫어. 난 관심도 없고 정치하는 사람 보니까 다 그거 되게 냉소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동네도 지금
이 한인사에 다니면 아유 정치관 하시니까 그거 봐 그럴 줄 알았어. 아니지요. 어떻든 현대 사회는 국가 단위로 돼 있을 때 국가를 경영하고서 이 사회의 흐름은 정치인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사회가 잘 되고 못 되고 옳게 가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가고 이거는 정치인들이 거의 다 주도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게 의회 민주정치니까 투표가 중요하죠. 이거는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올바른 시민으로서 양식 있는 소양 있는 시민의 임무가 뭔가 이거에 늘 깨어 있는 게 중요하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을 볼 때에는 저는 참 한국이 시민들은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진 소양이 있는 시민사회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시민들의 대표라고 해서 정치권에서 이거를 이끌고 있는 정치인들의 이 방식이 굉장히 후진적이다. 그리고 해외 동포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볼 때는요, 안타깝고 뭐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없죠. 그리고 절반 이상은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옳게 역할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의 힘이 큰 거죠. 지금 아마 이번 이 땡스기빙 이 휴일에 한국이 대통령이 저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이 미국이 중요하니까 이 방문단이 오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미국의 정치권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영향력이 크다 그러면은 그거와 관계없이 한국이 어려운 관계없이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생각해서 좋은 관계와 한국이 어떤 것도 요청해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걸 수용해야 할 수밖에 없느냐 유태인들처럼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방향에서 한국을 쳐다보는 게 좋고 다만 한국이 분단 상황이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안보 문제요. 진정으로 안보에 대해서도 지금 볼 때에는 이게 나라가 권력이 정부가 건강해야 결국에는 이 안보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이런 불안감을 주고 이렇게 볼 때에는 정말 안타깝고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한국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왜냐면 너무나 우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CNN이나 팍스뉴스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LA타임즈나 미국을 이끌고 있는 언론에 속아 넘어간 지난 1년을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보도만 하고 여기서 제대로 미국 전체 민심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은 소수계인 우리도 트럼프 당선이라는 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전망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미디어에 흘려갈 것보다도 스스로의 갖고 있는 시민 소양을 가지고 바르게 보고 바른 판단을 갖고 그리고 분당국가 출신의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휴일에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난 연휴 동안에 땡스기빙 데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과 내일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족들끼리 언급하시면서 더 발전적인 한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연휴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